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추자도 신양항에서 발생한 피해가 인재라며 시민단체가 공사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계장에 들개가 침입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포획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재개되면서 관광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년 전 태풍 볼라벤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추자도에서는 방파제가 유실돼 어선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대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초속 51m의 기록적인 강풍으로 제주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볼라벤. 추자도 신양항에서는 공사 중이던 방파제가 유실되면서 파도가 항구안을 덮쳐 어선 10여 척이 파손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건설이 해양수산부의 매뉴얼을 위반했고 제주도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테트라포드 등으로 임시 보강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한 달 전 또 다른 태풍이 왔을 때 테트라포드로 보강 조치를 했지만 이때는 제거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태풍 대비용 TTP를 보강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로 이로 인해 태풍의 얼파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대피 중인 어선이 피해를 입는 인재를 유발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당시 방파제 입구를 늘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테트라포드를 제거했지만 또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태풍에 대비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태풍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오니까 어떤 불강적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태풍 볼라벤으로 신양항에서 발생한 피해는 54억 원, 어선 피해만 3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시민단체는 어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했던 피해 보상액을 포스코건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경관 사유화와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개발 사업이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최근 4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던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의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콘도 층수를 6층에서 4층으로 낮추고 조경공사 과정에서 큰 나무를 사업장 주변에 심는 조건 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송악산 개발 사업은 앞으로 사전 제해와 도시 계획, 환경 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과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서귀포시 한 양계장에 들개가 침입해 닭 500여 마리가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묶어주시고 길에 다니고 있는 개는 포획할 예정이오니 마취총을 든 소방대원들이 감귤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처 양계장을 습격했던 들개를 잡기 위해 나선 겁니다. 들개가 출몰했다는 소식에 인근 축산 농가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송아지 붐만 되면은 그 후산 정체를 물어가려고 그 개들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현재 들개들이 배회하고 있는 이곳은 마을과 근접해 있어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요 근방엔 그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괜히 그 사람한테 덮칠까 봐 그게 우려가 되지요.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가 사냥꾼을 출동시켰다 곧바로 철수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개인지 유기견인지를 놓고 부서마다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견 업무고요. 목줄이 없으면은 들개 쪽으로 저희를 보는 거죠. 들개는 이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하고요. 그런 인가에 돌아다니는 개들, 예. 그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누가 들개를 잡아야 하는지 터무니없는 싸움을 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업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학여행단을 실은 여객선이 제주 항으로 들어옵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 150여 명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숙소 들어가면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느라 잠도 안 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로 강화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부모 80% 이상 동의를 받았고 교사들이 현장 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150명 아래 규모로는 학교 선생님, 수학여행 선생님 중에서 한 분만 안전 수학여행 안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 그 선생님 받고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 내에서 또 선생님들끼리 또 연수하고. 여객선사에서도 휴대폰으로 구명조끼 착용법과 비상 연락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배 안에 있는 현재 본인 위치, 비상 탈출로 이동 경로라든가 비상 연락망 이런 것들 연락처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봄철 수학여행을 포기했던 학교들이 다시 일정을 잡으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학여행도 늘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오는 편수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하고는 있는데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업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던 제주와 인천 항로에 5개월 만에 화물선이 운항됩니다. 제항항공해운은 5,900톤급 화물선 KS 헤르메스호가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내일 아침 제주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메스호는 여객선이 투입되기 전까지 매주 3차례 왕복 운항됩니다. 한편 목포항로에도 6,800톤급 화물선 K라인호가 지난 26일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감귤 1번과의 상품화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1번과 가운데 지름 49mm 이상을 상품화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아직은 감귤 1번과의 상품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전면 유보하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30년에 제주 지역은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올해 제주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5%로 전국 평균보다 1.8%포인트 높고 2030년에는 26.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 비율은 36.8%, 노인 혼자 사는 가구는 1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헌과 공천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권력을 내려놓는 데서 국민 동의가 올 거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직선 대통령과 내각제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계파 중심의 공천을 단절해 완전 개방 국민 경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라운그룹 손천수 회장이 5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10만 원, 제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허명숙 회장이 10만 원, 김순두 민요학회 회장이 10만 원, 제주시 용담이동 고동린 씨가 50만 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김경식 회장이 20만 원, 제주시 아라동 지원인의 가족이 10만 원, 제주시 이도일동 이미숙 씨가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는 오늘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슬포 9mm를 비롯해 고산 6.2, 제주시 0.4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10에서 30mm 정도 더운 뒤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떨어지겠고 목요일에 비가 다시 오고 나면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기승 내정자의 음주 교통 사망사고 전력과 대학 중퇴를 졸업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학력 위조 의혹이 도민사회에 나돌고 있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